우리가 당한 쪽에서 좀 참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공산부도 무너뜨리고 했다는 이 평화의 대전략이 성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그 탑 앞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탑 옆에 또 이런 글을 누가 써놨어요. 아주 이 명문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7 탑신으로 높이 솟은 이 늑들이 원한을 넘어서서 북녘을 향해 합장했네. 이념의 그 악몽에서 한시바삐 깨어나라. 한결에 한 울타리 한 품속에 길이 살자. 허공에 메아리치는 저 외침을 못 듣는가. 님들이 틔워놓은 선진화의 그 한길을 넓히고 다져가며 줄기차게 나아가서 끊어진 남북의 길도 이어놓고 마오리다. 이것은 아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귀절하고 같습니다만은 여기도 17명이 죽은 데 대한 원한보다는 이 원한을 뛰어넘어서 남북이 같이 살자. 그러려면은 그 낡은 이념에서 빨리 벗어나라 하는 아주 이 거룩한 충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옆에 가면은 여기 임진각 가시면은 잘 모르는 동상이 아마 하나 거기 있습니다. 거기 트루만 대통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아주 생각이 계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보통 사람 다 스쳐 지나갑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동상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기 유일하게 있을 겁니다. 1975년에 김세중 씨가 만든 것인데요. 거기 해리 S. 트루만이라고 박 대통령이 쓴 글이 박혀져 있습니다. 아주 저 키보다 약간 큰 아주 작은 동상입니다. 왜 트루만 이야기를 제가 꺼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김정일 치하가 아니라 여기 사시면서 이 정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 5천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웰빙하면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남침이 있었을 때 한 외국인의 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 2000년에서 이 민족의 운명이 한 외국인의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외국인의 순간적 결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트루만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5천만 민족이 자기 조상한테 제사 지내던 그 마음으로 꼭 감사해야 될 사람, 아마 매일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 메가더 장군도 잘했죠. 그러나 메가더 장군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한국에 왔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보냈기 때문에 한국에 오신 것이죠. 1950년 6월 24일은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이었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고향에 쉬러 갔습니다. 고향은 미조리주 인디펜던스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밤 9시에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급한 목소리로 보고를 했습니다. 무초 대사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는데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을 했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산오버 비치란 말을 썼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제가 그런데 개새끼란 말을 써서 쓰기 싫어가지고 그자들을 이렇게 하면은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왜 산오버 비치는 개새끼인데 그렇게 점잖은 말 쓰느냐고. 그러면서 트루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그자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남침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 트루만 대통령이 그 1년 전에
한국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주한미군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5만 명이 철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물러난다든지 한미동맹이 약화지면은 북한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주한미군이 빠지면은 적화된 게 어디 한국만 그렇습니까? 주월미군이 빠져버리니까 2년 뒤에 월남이 적화된 거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1949년에는 그러나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야 될 하등의 조약적인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군대를 보냈느냐? 그것은 트루먼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2차 세계대전 역사를 보니까 히틀러한테 뮌헨 회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굴복을 하니까 히틀러가 더 간이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폴란드를 치고 해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더라.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나오는 명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루먼이라는 사람의 성격과도 관계됩니다. 이 사람은 비록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지만은 그 미국 서민들, 특히 농촌에 있는 미국 사람들, 순박하고 정의감이 있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의 아주 표상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뺨을 때렸다. 대제국이죠. 사실은 미국과 같은 큰 나라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이것은 가만둘 수 없다. 화가 난 것입니다. 화가. 그러니까 산오브 비치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인원으로 150만 명의 미국의 젊은이가 여기 왔습니다. 150만 명. 연인원으로. 그래서 150만 명 중에서 5만 4천 명이 죽었어요. 5만 4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통계죠. 10만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5만 4천 명이 미군이 한국에서 전사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도 월남에 보냈습니다. 월남에서 우리가 한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5천 명. 그런데 이라크에서는 지금 부시가 시작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한 4,800명 6.25 때 희생된 사람의 한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이건 너무 많이 죽었다 해가지고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 해가지고 2년 전에 작년이군요. 작년 선거에서 대통령을 바꿔버렸습니다. 정권을 바꿔버렸어요. 트루먼 대통령도 말년에 가면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젊은 사람을 그 전장에 그 추운 곳에 보내가지고 5만 명이나 죽였느냐 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이 물러날 때는 지지율이 미국 역사상 가장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이젠하워르로 넘어가요. 한국을 돕기 위해서 정치 생명을 걸었는데 결국은 트루먼 대통령이 그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한국이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루먼 대통령은 중공군이 남침했을 때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구해주었습니다. 즉 주한 메가드가 오픈을 했습니다. 북진을 해도 중공군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1950년 10월 17일에 평양을 점령하고 1950년 그 일주일 뒤에 대공세를 펴니까 중공군이 반격을 했습니다. 숨어있던 중공군이. 그때 이미 몇십만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러났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진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빨리 이 북한군을 해치우고 크리스마스 때는 미군이 고향에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메가드가 호언장담을 하고 크리스마스 작전으로 진격명령을 내렸는데 본격적으로 중공군이 반격을 시작을 해서 퇴각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결국은 일사후퇴로 연결이 돼가지고 아마 그때 남쪽으로 오신 분들이 아마 여기 제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사후퇴 때 오신 분들이 이산가족의 80%가 일사후퇴 때 생겼습니다.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메가드는 싸우지도 안 하고 휴전선 남쪽으로 군대를 물렸습니다. 미군 역사상 가장 긴 퇴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미국이 공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선언을 하지 않았던 국가 비상사태를 트루만 대통령이 선언을 했어요. 메가드 장군은 핵무기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치자고 했습니다. 만주를 폭격하자고 했어요. 트루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은 스탈린과 전쟁을 해야 된다.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소련도 이미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메가드는 만약 그렇게 지원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미군을 물려가지고 미군을 다 빼가지고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가겠다고 했어요.